파킨슨 질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인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박충근입니다. 사회학과 외래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요.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네. 1번 방에서 저를 찾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척추외과의 1번 방에 척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눈을 뜬 순간 제가 환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의 척추외과 교수로서의 환자 치료하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1번 방은 과의 제일 고참 혹은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진 사람들이 1번 방을 갖게 되죠. 1번 방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1번 방은 그 과의 대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의논을,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경험, 파킨슨 질병에 대한 경험은 적기 때문에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나의 병을 추정하고 판단하는 데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구 증상이라는 것은 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평소의 질환이나 아니면 습관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전구 증상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에는 변비, 조변장애, 수면장애, 기립성 저혈압, 낮잠을 많이 자는 것,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한 번은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변비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수면장애가 전구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진단을 받고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수면장애가 전구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면장애는 REM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수면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잘 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서 많이들 다칩니다. 외상도 있고 얼굴이 찢어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수면 장애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파킨슨하고 관계된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2가지 증상이 있었던 것 같고 변비는 한 4, 5년 수면장애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 외에 실제로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운동관계 증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어깨에 아픈 중심 잡기가 어려웠던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미 나는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난 다음에 진단이 된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파킨슨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라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지연성 진단입니다.
수면장애, 관절통, 아니면 근육통, 걸어 다닐 때 다리가 민첩하지 못한 거, 이런 건 흔히 노인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킨슨 병의 진단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구 증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신경과 의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한마디로 신경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사멸하는 병입니다. 파킨슨 병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전에 퇴행성이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멸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또 양쪽 뇌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흑질,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라고 그러는데 중뇌, 미드브레인이라는 곳에 그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직접적 관련된 그런 명령이 뇌에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운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운동하는 거하고 내가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운동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런 거를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운동 상황을 조절하는 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지만 운동과 관련된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킨슨 병의 특징이고 진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구 증상이나 뭐 이런 거에 결정이 되는데 제일 감별 진단을 요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주로 원인 모를 파킨슨 병입니다. 실제 감별을 요하는 것은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증상을 갖고 있는 뇌의 다른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권투 선수 중에 심하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뇌에 충격을 줘서 뇌가 망가졌는데 실제 나타나는 건 파킨슨 병으로 나타났죠. 또 그런 건 두부외상이고 뇌혈관 질환에서도 뇌혈관이 여러 곳을 막아서 파킨슨 병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얘기한 원인 모를 파킨슨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인이 있는 파킨슨 병들은 굉장히 예후가 나빠서 장기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운동관계 증상이 있고 비운동관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운동 관련 증상은 보행장애, 근육의 강직, 몸의 균형 잡는 거, 여러 가지 운동하고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비운동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운동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운동 증상만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운동 증상을 같이 포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치료는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파킨슨 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오는 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그거 참고 지내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 아니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기 몸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퇴행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노인성 변화가 일어나면 거꾸로 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엔세이드라고 그러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 가끔가다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고 호르몬제죠. 그 밖에 물리치료, 상당히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 반면에 파킨슨 병은 증상도 심하거니와 증상이 하루하루 아무리 물리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도 증상이 진행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예민한 차이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판단하는 건 의사의 판단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행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약물 치료 이런 걸 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류마티스병 이런 거하고는 좀 다 차이가 있는데 류마티스병은 절대 운동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과의 차이는 전문 의사에게 가면 손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